여러분들 연말 연초라고 모임 약속을 많이 잡으셨나요? 누군가는 모임 하나라도 더 참석하려고 있는 모임 없는 모임까지 만들어서 자리에 나가는 반면 누군가는 연말 연초의 모임보다는 가족 혹은 혼자서 조용히 연말 연초를 맞이합니다. 모임에 참석을 해야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그 어느 모임이라 해도 만나면 스트레스만 더 받지 별로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임의 사람들과 안다고 다 편한 관계도 아니고 서로의 감정을 살피지 못하는 정도라면 더욱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동창 모임이든 직장 모임이든 꼭 질척거리고 분위기를 안 좋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어떤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뿐 아니라 먹던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같이 먹는 음식들 뒤적거리고 음식에 침 튀기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번 자기가 한번 베푼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 가장 성공한 친구에 붙어서 나에게 그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람, 부탁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한 번도 술 한 번 커피 한 잔도 산 적 없는 사람, 틈만 나면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공감 없이 모임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등등 나가는 모임마다 꼭 이런 사람이 한 명 정도 존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만 내쫓을 수도 없기에 모임 참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임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롭다고 모임 나가는 건 표류 중에 바닷물 마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잠시 해소될 뿐 집에 돌아올 때는 더 외롭고 공허한 감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첫 번째 모임 특징은 명품 자동차, 시계, 월급 등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교하는 모임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돈 많은 사람과 결혼했다더라, 시계 브랜드 어디 거냐 등등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누구 자식 좋은데 취업했다더라 등 듣고 싶지도 않은 주제들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만약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다면 시기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집에 오는 길에 우울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라는 명목 하나로 이제껏 그랬으니까 하는 행동들이 나이 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을 뭉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받는 당사자는 티도 못 내고 아파하며 멀어질 뿐입니다. 심지어 상처받은 친구가 점점 피하기 시작할 때 상처를 준 친구는 왜 멀어지려고 하지, 연락을 피하네 하며 더욱 무례해지고 술 마시고 집까지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하는 비교되는 삶을 살아서인지 사람들에게는 항상 승진, 돈, 승리가 행복이나 건강보다 우선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모임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 말이죠. 사실 모임도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임 인원 중 나 빼고 다 잘 나간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 모임은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이 시계 어떻냐, 이 가방 어떻냐 하는 토론이 길어지게 되면 만약 상대적으로 돈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은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빈부격차가 느껴지는 모임은 오래가기 힘듭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뱉으면 되기 때문에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그 정도의 돈이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힘들고 우월감을 뽐내려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임들은 더욱더 서로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뿐 아니라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자랑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누군가를 직접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내 남편은 연봉이 어떻고 내 자식 이번에 좋은데 취직했다 하며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하나 독립적이지 못하고 남편이 다 해주잖아, 자식이 다 챙겨주잖아 라며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마냥 그 사람이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구의 자식 자랑을 매번 함께 기뻐해줬던 어떤 분은 계속 그렇게 축하해줬더니 상대의 자식 자랑이 점점 늘어가고 자식 자랑할 게 없었던 본인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참 힘이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경청해주는 것은 좋은 능력이지만 간혹 눈치 없는 상대를 만나면 그 상대는 오히려 신나서 더 듣기 싫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청이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랑은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이보다 직접적으로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을 때 너 왜 이렇게 늙었냐, 걸음걸이가 할머니 같다며 누군가를 웃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매우 기분이 언짢고 그 말이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특히나 모임 멤버 중 한 명이 질투의 화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약점 잡고 심하면 왕따시키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만 모임에서 나가주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한 명은 거머리 같아서 절대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방법이 내가 나가는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스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시기 질투로 끊임없이 우리의 기분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는 항상 처음이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일단 알게 되면 예의가 없어지고 본래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말이죠. 사실 무언가 하나의 특징으로 친구가 옥석인지 가려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친구나 모임을 갔을 때 느껴지는 피곤함의 유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이 있을 때 피곤하지 않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유들로 동창 모임에서 과감하게 전부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배려가 없고 말을 가리지 않으며 사건 사고와 연결되는 음주가 필수가 되고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말하면 비난과 무시를 먼저 당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학창시절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어릴 때는 이런 농담들을 하는 것이 뭔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많은 취미 활동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 합니다. 그저 오래됐다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같은 취미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의지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주니 정말 즐겁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만으로는 평생 친구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서로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진정 좋은 친구이고 이런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요?
정리하면 나이 들수록 자랑하고 시기 질투가 심한 모임은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계속 나가면 스트레스만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회의감이 들 것입니다. 모임의 개수를 줄이고 같이 있을 때 즐거운 모임들만 남기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물론 그런 모임이 없다면 가족들이나 혼자서도 잘 즐기는 삶도 아주 좋은 삶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두 번째 모임 특징은 너무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나 너무 자주 만나는 모임입니다. 간혹 정말 사적인 얘기, 심지어 자신의 과오나 치부에 대해서도 털어놓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치부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는 고양이, 강아지, 병 말고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영원히 좋은 관계로 남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약점을 보이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또한 너무 사적으로, 특히나 재산이 얼마인지까지 말하게 되면 갑자기 무언가 부탁을 하거나 좋은 제안이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 모임을 45년 만에 가서 사기를 당해 10년째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을 들켰을 때는 돈을 불려주겠다며 사기를 치는 사람도 간혹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공감을 해주면 상대방과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더욱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게 약점이 되고 술이 깨고 나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분위기의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 자주 만나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내 할 일 다 하기도 시간과 체력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만나는 모임에 나가게 된다면 나와 가족을 위한 시간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잘 돼야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할 일도 못하고 있는데 모임을 다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지인의 수가 아닌 오히려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먼저 되고 발전해야 그만큼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무조건 많은 친구를 사귀려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입니다. 심지어 모임의 개수와 연락처 개수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인맥 관리하고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바빠지고 개인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 점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친했던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친한 친구들은 아주 오랜만에 봐도 그냥 예전에 보듯이 어색함 하나 없이 얘기하고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맥 관리할 때도 어릴 때는 안 맞는 부분도 감내하면서 맞춰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 챙기기도 바쁜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임들을 굳이 참아가며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며 만날 필요 있을까요? 이런 관계들을 어르고 달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이렇게 관계 자체에 집착하며 내가 찾아가기보다는 자기 개발을 하며 날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의 질이 노년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요즘 친구와 모임 문제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관계 다이어트의 흐름이 괜히 생겨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경험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 그런 관계에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수록 지쳐가게 됩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 역시 고맙지만 나와 맞지 않는 친구일 경우 내가 일방적으로 맞추다가 체력이 소진되기도 합니다. 사실 관계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너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살 거야 라는 다짐이라기보단 결국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스스로를 잘 챙겨서 자존감도 높아져야 주변 관계들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고 가는 관계나 모임 붙잡으려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모임에서 너무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경우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사적인 말을 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모임에 자주 나가는 것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나를 위한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모임 특징은 상하관계가 있는 모임과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시는 모임입니다. 이 둘이 합쳐진 모임은 정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모임, 군대 모임, 나이든 어르신들과의 모임 등 일부의 모임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모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위계질서가 있는 모임은 윗사람들이야 편하겠지만 아랫사람들은 굳이 이런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은 귀촌에서 어르신들과 모임을 같이 하는 어떤 한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방으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요. 운동 동호회와 취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긴 전혀 딴 나라 세상 같습니다. 제 나이가 60인데 나이가 아주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맡기면 솔선수범해서 도와드렸는데 필요할 땐 실컷 부려먹고 뒷담화로 돌아오네요. 그리고 배려도 없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모임에 나가야 하나 회의감이 들어서 이기적인 어르신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래하고 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래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모임만 갖고 의사표시 확실히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아니더라도 혼자 놀거리를 만들어야겠네요. 도움은 먼저 도와주지 말고 요청할 때 내가 시간이 괜찮을 때만 도와주려고요. 이처럼 상하관계가 있는 모임에서 아랫사람은 아무래도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에 갖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였던 사람들은 퇴직하고도 베풀지 않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모임은 위계질서를 전역하고 나서까지 중요시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친구와의 모임에서도 알게 모르게 서열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구 모임에서 서열이 느껴져 모임을 끄는 어떤 한 분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저는 몇십 년 만에 연락 온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가질수록 나머지 친구들은 항상 의견이 일치하고 어느새부턴가 저는 충고를 당하는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매번 모임 장소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편한 친구 사이라기보다 선생이나 주인 같은 말투로 충고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모임을 끊기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참은 제가 바보 같네요. 모임 참석 후에 항상 우울하고 화나고 내가 왜 그 모임에 또 나갔지 같은 감정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친구 사이가 맞을까라는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자기의 시간 보내는 대상으로 저를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서열이 정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주어지거나 줄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편하다고 막대하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진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술만 먹는 모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술이 들어가면 안 해도 될 말들을 하게 되고 감정이 쌓여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만 먹었다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며 허구한 날 추억팔이를 도돌이표처럼 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지겨워졌지만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술 마실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것만큼 고역은 없습니다. 또한 요새 술값도 식당에서 마시면 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술 친구만 끊어도 돈이 모아진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술은 몸만 상하고 싸움이 나게 만들기에 술을 자주 마시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하면 직접적으로 혹은 알게 모르게 상하관계가 나눠져 있는 모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만날 때마다 술만 마시는 모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자랑, 자식 자랑 등을 많이 하는 모임. 둘째는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나 너무 자주 만나는 모임. 마지막 셋째는 상하관계가 나뉘어지고 술만 마시는 모임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완전히 닫아버려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목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보다는 혼자 지내더라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삶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모임은 피하고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행복한 연말 연초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